구글이 270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AMD도 마이너스 17% 대폭락, 오늘 한국 증시도 장중 마이너스 4% 폭락. 오늘 주식창 보시면서 혹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나요? 도대체 지금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냉정하게 팩트를 봅시다. 수치만 보면 영락없는 위기 같지만 돈의 흐름을 추적해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구글이 270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 돈 다 어디로 갈까요? 60%가 서버와 장비에 들어갑니다. 즉 구글의 지갑에서 나온 270조 원은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매출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바로 반도체를 만들고 전력기기를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시장은 구글이 돈 쓴다고 겁을 먹었지만 정작 그 돈을 받아갈 기업들이 많은 한국 증시까지 덩달아 폭락한 건 명백한 오해이자 코미디입니다. 지금부터 그 오해를 하나씩 벗겨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는지 이해하려면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다보스 포럼에서 말한 AI 인프라 5단 케이크 이론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으셔야 합니다. 이 그림만 그려지면 오늘 폭락장이 두려움이 아니라 시몬스 침대 같은 편안함으로 바뀔 겁니다. 젠슨왕은 AI 산업을 5개의 층으로 설명했습니다. 가장 밑바닥 1층은 에너지와 전력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AI도 없으니까요. 그 위 2층은 컴퓨팅, 즉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반도체 와 GPU입니다. 3층은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 4층은 클라우드와 AI 모델, 그리고 맨 꼭대기 5층이 바로 우리가 쓰는 앱과 서비스입니다. 지금 시장의 공포는 어디서 왔을까요? 투자자들은 5층에서 돈이 콸콸 쏟아져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AI로 돈 버는 서비스 어딨어? 라고 보채는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봅시다. 우리는 지금 1층과 2층을 짓고 있는 기초 공사 단계입니다. 젠슨왕은 이걸 두고 인류 최대의 인프라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건물 기초 닫고 있는데 월세 안 나온다고 건물을 부수자고 하는 꼴, 그게 지금 시장의 모습입니다. 이 기초 공사가 얼마나 거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바로 올해의 설비 투자 가이던스를 뜯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무려 1750억에서 18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조 원입니다. 한국 1년 예산의 3분의 1을 올해 다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월가는 돈 너무 많이 쓴다고 비명을 질렀지만 구글 CFO는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줬습니다. 이 돈의 60%는 서버와 기계 장비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글 지갑에서 나가는 270조 원 중 160조 원 이상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바로 서버를 만들고 칩을 만드는 하드웨어 기업들의 매출로 꽂힌다는 뜻입니다. 순다르 피차이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고백했죠. 지금 내 가장 큰 고민은 수요 부족이 아니라 컴퓨팅 용량 부족이다. 수요는 넘치는데 기계가 없어서 못 돌린다는 행복한 비명. 이게 바로 지금 AI 시장의 본질, 물리적 병목입니다. 그렇게 수요가 좋으면 AMD는 왜 마이너스 17%나 폭락했습니까? 라고 물으실 겁니다. 여기에 시장에 거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AMD 리사수 CEO는 AI 수요는 상상보다 빠르다고 했고 데이터 센터 매출도 69%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2018년 이후 최악의 폭락을 맞았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고, 둘째, 중국 수출 규제라는 정치적 이슈 때문입니다.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퀄컴에서 나왔습니다. 퀄컴 주가도 마이너스 9% 가까이 밀렸는데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이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메모리가 모바일 시장의 규모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공급 제약이 산업 전체의 문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1GB 용량의 HBM 하나를 만드는데 일반 DDR5의 3배 웨이퍼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고마진인 HBM 만드느라 생산 라인을 다 돌리고 있어서 일반 스마트폰이나 PC용 메모리를 만들 여력이 없는 겁니다. 물건이 없어서 퀄컴이 칩을 못 파는 상황입니다. IDC에 따르면 D램 가격이 전년 대비 172% 폭등했습니다. 가격이 폭등하는데 주가가 빠진다. 이건 기업이 망하는 게 아니라 슈퍼사이클의 초입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공급 충격일 뿐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수출 데이터 숫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2026년 1월 반도체 수출 전년 대비 103%, 2배가 넘게 폭증했습니다. 2010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 보는 숫자입니다. 지금 한국 증시가 빠지는 건 한국 반도체가 망해서 파는 게 아닙니다. 미국 빅테크가 흔들리니까 기계적으로 같이 파는 바스켓 매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건은 미친 듯이 팔려 나가고 있다. 없어서 못 판다. 젠슨왕의 케이크 이론 기억하시죠? 지금 4층 기업들은 비용 때문에 힘들지만 1층과 2층 기업들은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같이 빠졌다? 이건 미스매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하락의 시작이 아니라 다시 재반등할 수 있는 눌림목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 이 AI 파티는 언제 끝날까요? 무작정 좋습니다. 버티세요 라고 하면 그건 희망 고문이죠. 우리는 스마트한 투자자니까 제가 언제 탈출해야 하는지 정확한 시점, 그 시그널을 딱 정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AI 안 쓰면 어떡하지? AI 생각보다 사람들이 안 써서 수익성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며 수요의 붕괴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사이클의 끝은 수요의 붕괴로 오지 않습니다. 바로 공급의 정상화로 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반도체 폭등장은 병목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물건이 없어서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엔비디아 칩을 마트에서 라면 사듯이 쉽게 살 수 있는 날, 데이터 센터 짓는데 대기표 안 뽑아도 되는 날, 그때가 바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 버튼을 눌러야 할 때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리사수도, 피차이도, 퀄컴 CEO도 하나같이 물건이 없어 미치겠다고 합니다. 공급 정상화 아직은 멀었습니다. 즉 사이클의 고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지표를 봐야 할까요? 주가만 보면 속습니다. 진짜 전문가들은 EPS 리비전 속도, 즉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나를 봅니다. 제가 30개 글로벌 기업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한 5단 케이크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네트워크를 까는 중간 단계를 볼까요? 이쪽은 이익 성장 속도가 마이너스 51.7%로 꺾였습니다. 왜냐? 지금은 건물을 짓느라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는 시기라서 아직 이익 회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관련주들이 흔들리는 거죠. 하지만 반도체는 어떨까요? 이익 성장 속도가 무려 55.4%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공장 짓는 돈보다 물건 팔아서 버는 돈이 훨씬 더 빨리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이익 레버리지 구간이라고 합니다. 쓴 돈보다 번 돈이 압도적으로 많은 구간인 거죠. 답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이 해결됐다는 뉴스가 들릴 때,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둔화된다는 데이터가 찍힐 때, 마지막으로 빅테크들의 캐펙스가 줄어들 때, 그때가 바로 진짜 거품이 터지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병목은 여전하고 이익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하락은 끝을 알리는 종소리가 아니라 잠시 멈춤일 가능성이 높죠. 제가 반도체의 끝은 어디서 나타날지 과거 영상에서 다룬 게 있습니다. 이 영상도 한번 복습해두세요. 자, 이제 머리는 차가워지셨을 겁니다. 논리가 섰으니 흔들리지 않으시겠죠? 그럼 손가락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살아남는 건 감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당장 실행해야 할 3가지 행동 지침을 드립니다. 첫째, 매도 버튼에서 손을 떼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확인하십시오. 제 기준은 명확합니다. 금리 5% 미만에서의 하락은 쫄지 마라. 이 기준을 잡은 이유는 이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266% 수준입니다. 5%까지 아직 여유가 많습니다. 금리 5% 아래에서 주가가 빠지는 건 추세가 꺾인 게 아니라 건전한 눌림목일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지금은 도망칠 때가 아니라 위 영상에서 말한 대로 현금을 쥐고 단기 저점을 노려보세요. 둘째, 다가오는 2월 8일 일본 중의원 선거를 체크하십시오. 이날이 단기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선거 결과에 따라 엔화 환율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딱 하나, 일본 4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이게 4%를 넘어 급등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출렁임은 그저 지나가는 소음일 뿐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셋째, 노이즈 캔슬링을 켜십시오. 오늘의 마이너스 4% 폭락, 내일의 반등, 이런 하루하루의 등락에 일이 일비하면 결국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딱 2가지입니다. 빅테크들이 계속 돈을 쓰는가, 한국 반도체 등 수출이 늘어나는가. 이 2가지 팩트가 변하지 않았다면 주가 창을 끄고 본업에 집중하셔도 좋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구글은 270조를 쏘고 한국 수출은 103% 늘었습니다. 여러분은 공포에 질려 던지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숫자를 믿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을 통해 본질을 이해했다면 댓글에 하트 하나만 남겨주세요.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신호로 말이죠. 다음에도 리포트와 뉴스 수천 페이지 분석해서 딱 핵심만 공유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셔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